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 김효성입니다. 자, 오늘은 호치민시 투둑시의 안푸 지역에 있는 더 프리베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되게 주목받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부동산들이 지금 이것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11% 조기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위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좋죠. 이 프로젝트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세 면이 강으로, 뭐 좁은 강도 있고 큰 강도 있지만 요 세 면이 강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위치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상당히 고급 마감재를 쓰고 있고요. 거의 이 수준은 리조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고퀄리티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거 되게 분양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더 프리베를 분양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과거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7년 전? 한 8년 전? 이때쯤이었어요. 요 자리에 계획되어 있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게 바로 잼 리버사이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 잼 리버사이드는 지금의 프리베가 들어서는 동일한 위치에 시티그룹하고 더쌍그룹이 함께 초기 개발에 참여했었던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에도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계약금도 많이 냈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한 다음에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요 잼 리버사이드에 대한 모델하우스는요, 칸타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칸타빌 3층인가 4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분양을 하자고 했었던 한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도 있었고 일반인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잼 리버사이드를 분양을 엄청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하고 중도금도 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중단이 됐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시 일부 개발지에서 소유권 정리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잼 리버사이드도 이러한 소유권 이슈로 인해서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금 조달과 시행사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했었어요. 시티그룹은 당시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고요. 더쌍그룹 역시 시행하고 마케팅하고 이 부동산 세일즈를 같이 하면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시 개발 정책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바뀌면서 이군 전체, 이 안푸 전체, 투둑 전체가 다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잼 리버사이드가 스탑이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런 배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더 프리베를 분양받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의 더 프리베와 예전의 잼 리버사이드는 분명히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더쌍그룹이 시행을 전반적으로 다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더 탄탄한 자본력과 그런 시행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부지에서, 이 똑같은 자리에서 분양했었던 아파트가 무산됐다는 전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라면 법적 소유권 구조, 그리고 외국인 소유 한도, 그리고 장기적 인도 시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양 계약을 하시기 전에 토지 사용권 증서, 그리고 프로젝트 허가 서류, 뭐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중개인들한테 달라고 하면은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들이 1부터 100까지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지, 1부터 95번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5개가 안 됐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이 5개 때문에 도산하는 아파트, 중도에 포기되는 아파트, 중도에 스탑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행사의 재무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나 혹은 공인중개사, 베트남어를 하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못하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 말고요, 베트남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인인데 베트남어를 잘하는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셔가지고 같이 법적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마감재가 어떤 걸 썼고, 뭐 조감도가 어떻고, 모델하우스가 어떻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류, 기본적인 그 서류들이 다 완벽하게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저는 분양을 받지 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베트남에서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베트남 부동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번 프로젝트가 중단했었던 아파트는 다시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을 원하시면 그때 분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신중한 판단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